사남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 다음 주제는 바로 하버드 이야기를 한번 제가 갖고 와 봤는데요. 이번 하버드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내용들이 좀 숨어 있어요. 이번에 하버드 유학생 관련해서 트럼프가 중지했다며요.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한번 이번 아주 디테일하게 파악을 해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 대학을 향해 던진 비자 제한 폭탄, 정치적 보복일까요? 아니면 미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더 커다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간 움직임일까요? 오늘 그 숨겨진 배경부터 파장까지 하나씩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옛날 기준으로는 아이비리그 대학의 원래 신봉자였어요. 실질적으로 2016년 선거 유세에서도 얘기를 했던 게 I'm from Watson School. 아이비리그 출신이라고. 나는 아이비리그를 나왔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라고 자랑을 했었고요.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갑작스럽게 아이비리그 학교들하고 싸우기 시작을 하더니 이번에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실 근데 이건 좀 재미난 이야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참고로 펜실베니아대 아이비리그 명문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리 시험을 봤다라는 이야기도 있긴 한데, 요건 일단 사이드로 놓긴 하고요. 자, 일단 최근 트럼프는 아이비리그 학교들하고 아주 완전히 뒤돌아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하버드 대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하버드 대학교는 증오와 어리석음을 가르치는 급진 좌파의 소굴이다. Radical Left, Far Left Institution, 타이세멜이라고 해서 반유대주의 학교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증오를 가르치는 사람은 트럼프 아닌가? 라고 생각이 좀 들지만, 자, 일단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근데 여러분들 좀 아시는 게, 실질적으로 하버드가 원래 좀 왼쪽으로 치우쳐진 학교긴 합니다. 트럼프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반이스라엘 시위가 하버드 내에 있었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시위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긴 한데, 일단 보수 진영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비판받았던 분야가 있기는 해요. 뭐냐면 수십 년 전부터 하버드가 정치적 중립이 아닌 너무 진보적으로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라고 비판을 해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유명 보수 논객 윌리엄 F. 버클리가 얘기를 했던 게, 하버드 교수 2,000명은 거의 대부분이 진보에 속한다. 자, 얘네들한테 정치를 맡길 수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얘네들한테 맡기기보단 전화번호부 첫 2,000명에게 통치를 맡기는 게 훨씬 더 정치적 중립성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비꼬았고요. 철학자로 유명한 앨런 블룸 역시 미국 대학이 상대주의에 빠졌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을 포함을 하더라도 하버드에 대한 뭐 이런 제재가 올바르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백악관의 하버드의 충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는 합니다. 1960년대 말 닉슨 대통령 시절 실질적으로 하버드 대학생들이 베트남 전쟁 반대 시위를 벌였고, 닉슨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하버드를 찰스강의 크렘린이라고 부르며 적대감을 나타냈죠.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 학생들은 대학 본관을 점검했었고 시위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닉슨은 야, 하버드 이 새끼 니네들은 반미의 급진주의야 라고 낙인 찍으면서 엄청나게 다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렇게 자본을 깎는다든지 지원금을 깎는다든지 외국인 출입 금지를 한 적은 없었는데, 자, 최근 하버드 대학교 내에서는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을 관련한 격렬한 시위가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일부 학생들이 반유대주의적 표현을 사용하면서 큰 논란이 됐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결국 이를 계기로 하버드가 증오와 서로에 대한 반목의 온상지가 돼가고 있다. 반미와 친테러 활동을 묵인하고, 심지어 하버드는 중국 유학생들을 통해서 중국 공산당들과 내통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하버드를 강력하게 압박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자, 실질적으로 2025년 기준으로 하버드는요, 지속적으로 전방위적 압박을 트럼프로부터 받았습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연방 연구기금과 보조금들이 삭감이 됐고, 대학 운영 방식을 바꾸라는 요구도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하버드의 세금 면제 혜택까지 박탈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다행히 대법원 측에서 이걸 막아놓은 상황이고요. 동시에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정부 기관이 동시다발적으로 하버드를 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5월 기준으로 유학생 비자 프로그램 SEVP를 박탈하는 초강수를 뒀는데요.
하버드 같은 경우는 즉각적으로 SBVP 박탈 결정이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이고 여기에 대해서 명백한 하버드 학생들의 움직임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도 이게 맞는 것 같긴 한데 하버드 측은 정부가 행정정찰 절제로 따르지 않고 이는 명백한 위헌적 행위라면서 즉각적인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법원 판단에서도 대법원이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하버드의 이번 비자 관련된 주기를 유지한다. 지금 내가 하버드를 다니는 유학생이라면 다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유학생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라면서 법원의 판결이 나오긴 했는데 일단은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하버드 내부에서도 사실 뜨거운 논쟁이 있었던 건 사실이기는 해요. 교수들 대부분이 진보적 성향이란 조사 결과가 실질적으로 나왔고 보수적 시각이 부족하다는 비판은 항상 이어지긴 했었고 또한 표현의 자유나 혐오 발언 규제에 대해서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시위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전 저 시위를 이번에 트럼프가 제재하는 건 위헌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서로에 대한 혐오 발언이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이스라엘 학생들은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그쪽 진영에게 굉장히 약간 욕설 섞인 발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팔레스타인 쪽에서도 이스라엘 학생에 대해서 실질적인 협박과 아니면은 육체적 다툼으로도 이어지긴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버드 내부의 긴장은 항상 뜨거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하버드의 이런 시위 같은 거를 미국은 멜팅팟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미국이 여태까지 이렇게 커다란 발전을 해올 수 있던 이유 중 하나는 그런 뜨거운 다툼 속에서도 결국 자신들의 발전을 이뤄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시위를 제재하는 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이런 발전을 없애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건 이런 이슈로 인해서 트럼프 쪽에서는 이거 중국의 스파이들이 유학생이라는 신분을 빌려서 미국에 올 수도 있고 하버드에 입학할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현재 하버드 내부에 들어가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다. 지금 미국의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막았는데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의 하버드라는 이 전 세계 1등 대학교에 만약에 이 비자가 막히게 된 경우 SEVP가 박탈이 된다라면 이게 진짜 그 학교 학생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진짜 작 같은 일이냐면 자 여러분들이 진짜 생각해보세요. 내가 전 세계 1등 대학이라는 하버드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합격을 했어. 그래서 내가 열심히 연구를 해서 내가 하버드에서 법학대학원에서 내가 논문을 썼습니다. 8년간 이렇게 열심히 다녀서 박사를 완성하려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하버드 니네 비자 제한 철폐할게. 니네 비자 하지마. 외국인 애들 다 쫓아내라고 얘기를 하면은 결국 이번 비자 박탈 조치로 인해서 졸업 논문을 마무리하던 중 갑작스럽게 본국 송환 통보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라면 내가 하버드를 합격했는데 니네 이제 다른 학교 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버드 대신 한국의 좋은 대학교를 가야 되네 라면서 물론 서울대나 뭐 연세대 고대 다 좋은 학교지만 하버드 합격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실 전반적으로 하버드 교수들과 학생들 크게 반발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유학생들의 절규를 이어받으면서 교수들이 하버드의 독립성을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급여를 기부하기도 하고 하버드 학생들 졸업생들 사이에서 전반적으로 커다란 기부 행진이 나오긴 했는데 문제는 이 기부금도 하버드가 마음대로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 정부의 이런 지원금 차단 조치나 아니면 면세 관련된 부분들 전반적으로 미국 내 하버드나 여러 가지 대학교 내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번 감세안에 포함된던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대학교들의 세금을 2.5%에서 14%로 크게 올리겠다는 내용이 포함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하버드를 포함된 여러 대학교들이 전반적으로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내용이고 비단 하버드뿐만들의 내용이 아니라 미국의 다른 대학교들도 다음은 우리 차례 아니냐. 실질적으로 이번에 미국의 대학협회나 아니면 대통령 고등교육 이민연합 같은 주요 교육단체들도 이거는 미국 고등교육 전체에 대한 공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강력한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요. 생각해보면 유학생들 없어지면 더 많은 내부인들을 들어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유학생들은요 실질적으로 교육, 조교, 연구원 등 핵심 역할을 수행하면서 여기에 학술 프로그램 운영뿐만이 아니라 그쪽 지역의 발전에도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버드 내 유학생 비중은 4명 중 1명이 유학생으로 사실상 전체 학생의 27%에 해당이 되고요. 매년 유학생들로부터 약 30억 달러 규모의 경제 효과를 보고 있고 7천여 명에 해당하는 하버드 학생들이 사라지게 되게 되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 이 중 상당수가 떠나면 지역 경제 타격은 막대합니다. 특히 보스턴을 포함한 지역은 여러 가지 유명 아이비리그 대학교들이 모여 있는 지역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결국 이런 법안에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모양새로 몰아가고 있기도 하고 이번 기회를 노려서 이제 중국 정부가 야 하버드 이 새끼들 별거 아니네. 하버드 가지 말고 홍콩 학교로 오세요. 홍콩에 있는 국제적 대학교로 오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캐나다, 영국, 호주 쪽에서도 각자 자기 학교에 대한 홍보 열풍이 나면서 유학생들이 떠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결국 유학생들이 떠나가게 되게 되면서 지역 경제의 파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하버드는 전 세계 1등 대학교다라는 명성을 이룰 수밖에 없는 위치에 지금 현재 있다라는 게 지금 현실이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기적인 해결책이 나오긴 했는데 일단 현재 법원은 일단 하버드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음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하버드의 손이 나왔는데 근데 최종 결정권이 여전히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더 많은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달려 있거든요. 다만 요즘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의 편을 안 들어주고 있기는 한데 트럼프가 이 비자 문제뿐만이 아니라 세금 면제 지위 박탈 등 추가 압박을 이미 예고한 상황이라 하버드의 명성이 깎이는 건 이미 결정된 수준이고 하버드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라고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갈등은요. 이제 하버드만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미국이 전반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 타부시하는 방향성으로 갈지 아니면 지금 당장 미국 내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갈지 아니면 이제는 다시 화합의 방향성으로 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버드와 트럼프의 전쟁이 전반적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고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유사남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비디오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